조용히 사색에 잠겨 앉아 있자니 제 가르침과 경험의 무게가 편안하고 익숙한 옷처럼 제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이 지점에 도달하기까지의 여정은 길고 종종 도전적이었으며 깊은 통찰의 순간과 깊은 고뇌의 시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제 글이 지혜와 평화의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지침과 위로를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이러한 성찰을 공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과 행동의 힘. 구도자로서의 초기 시절부터 저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사이의 복잡한 춤에 매료되어 왔습니다. 생각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자라나는 씨앗이라는 진리를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쉽거나 빠르게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많은 밤을 명상에 잠겨 망망대해의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사라지는 생각의 흐름을 관찰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여정에서 이 진리가 단순한 지적인 이해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과거에 대한 후회로 마음이 복잡하게 뒤엉킨 채 북적이는 시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인파 사이를 지나면서 저는 제 내면의 상태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어둡고 불안할 때는 무의식적으로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하고 몸짓은 폐쇄적이고 비호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제 기운을 감지하고 저를 멀리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거의 우연히 제 시선이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포장도로에 갈라진 틈 사이로 활짝 핀 꽃 한 송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피어난 꽃의 생명력과 아름다움이 제 안에 경이로움과 기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긍정적인 생각이 뿌리를 내리면서 저는 제 존재에 뚜렷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자세가 곧게 펴지고 입가에 미소가 번지더니 갑자기 주변 세상도 저에게 친절하게 반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 미소에 화답했고 아이는 밝게 손을 흔들었고 상점 주인은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경험은 내면의 세계가 외부의 현실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키우는 것을 습관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인생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항상 쉬운 일은 아니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사고를 키우기 위해 사용하는 간단한 운동에 대해 자주 이야기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친절과 연민, 기쁨으로 가득 찬 하루를 상상합니다. 인내와 지혜로 도전에 대응하는 제 모습을 상상합니다. 이 연습은 하루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더 개방적이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모든 상호작용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부정적인 생각은 여전히 떠오릅니다. 결국 저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호기심과 연민을 가지고 관찰합니다. 생각은 사실이 아니며 어떤 생각을 키우고 어떤 생각을 버릴지 선택할 수 있는 힘은 저에게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킵니다. 업과 개인의 책임에 대한 이해. 업의 개념은 수년 동안 제 영적 이해의 초석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와 함의를 진정으로 파악하기 위한 저의 여정은 오해와 점진적인 깨달음으로 가득 찬 굴곡진 여정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업보를 단순한 우주적 보상과 벌의 시스템으로 생각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저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과거의 어떤 선행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고난이 닥치면 어떤 잘못이 원인이었는지 기억해내려고 미친 듯이 노력했습니다.
이런 단순한 생각은 제 행동에 대한 많은 불안과 추측으로 이어졌습니다. 몇 년 동안 외딴 수도원에서 스승님과 함께 공부하고 나서야 저는 업을 좀 더 미묘한 방식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롭고 자비로운 스승님은 업이 벌이나 보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행동의 자연스러운 결과와 그 뒤에 숨겨진 의도에 관한 것임을 깨닫도록 도와주셨어요. 어느 날 수도원 정원을 가꾸고 있을 때 스승님이 잡초를 뽑으라고 하셨어요. 제가 잡초를 뽑자 선생님은 그 자리에 잡초 대신 아름다운 꽃의 씨앗을 심었다면 어떻게 될 것 같니?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뻔한 질문에 다소 의아한 표정으로 꽃이 자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맞습니다. 인과응보 역시 같은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우리가 하는 모든 말, 우리가 키우는 모든 생각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열매는 우리가 심은 씨앗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 간단한 비유를 통해 저는 업보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의 현실이 우주의 심판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의 자연스러운 전개로서 과거의 행동에 의해 실제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깊은 개인적 책임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더 이상 제 인생의 어려움에 대해 다른 사람이나 외부 환경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제 내면을 들여다보고 제 생각과 말, 행동을 통해 제가 심어온 씨앗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했습니다. 특히 업보에 대한 강력한 교훈을 얻은 것은 동료 승려와 갈등을 겪었을 때였습니다. 그는 제 물건을 묻지도 않고 빌려가는 버릇이 있어서 저를 크게 짜증나게 했습니다. 저의 초기 반응은 분노와 원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 대해 불평하고 심지어 제 소지품을 숨길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업보의 렌즈를 통해 상황을 되돌아보니 제 화난 생각과 행동이 불화와 부정의 씨앗을 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좌절감이 정당하다고 해도 제 반응은 더 많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접근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분노로 반응하는 대신 친절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에게 말을 걸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의 행동이 제 기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제 말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사과하고 자신의 가족에서는 묻지 않고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관점을 존중하는 이해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인과의 실질적인 힘을 배웠습니다. 제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부정적인 상황을 성장과 연결의 기회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려움에 직면할 때 업보의 렌즈를 통해 문제를 바라보려고 노력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묻는 대신에 이 일에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긍정과 성장의 씨앗을 심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라고 묻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업의 결과는 빨리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업의 열매는 천천히 맺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에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과거의 부정적인 행동의 결과를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수용과 감사의 마음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더 많은 회복력을 가지고 저항을 줄이면서 도전에 직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에 집착하거나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대신 그 순간에 온전히 감사하면서 제 행동을 통해 긍정의 씨앗을 계속 심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평정심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분노의 파괴적인 특성. 제 영적 여정에서 직면한 모든 도전 중에서 분노를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가장 어렵고 보람 있는 일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성질이 급한 편이어서 분노가 제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쳐 종종 후회하고 관계를 손상시키곤 했습니다. 분노와의 관계에서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명상 수련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한 참가자가 세션에 늦게 도착하고 질문으로 다른 참가자들을 방해하는 등 지속적으로 방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계속 부드럽게 주의를 환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수련회 셋째 날, 그가 또다시 늦게 들어왔을 때 저는 가슴에서 익숙한 열기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멈추기도 전에 전체 그룹 앞에서 그를 거칠게 비난하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의 얼굴에 나타난 상처와 수치심에 찬 표정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모욕감을 줬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평화로운 분위기도 방해했습니다. 그날 밤 명상에 잠겨 있던 저는 후회감에 휩싸였습니다. 그 분노의 순간에 제가 옹호한다고 주장했던 모든 것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개인뿐만 아니라 그룹 전체에 해를 끼쳤습니다. 게다가 저는 제 자신의 실천과 다른 사람들이 저를 교사로서 신뢰하는데 손상을 입혔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분노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분노를 억압해야 할 적이 아니라 이해하고 변화시켜야 할 강력한 에너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을 관찰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몸에서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을 느끼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특히 도움이 된 한 가지 연습은 제가 분노 일시 정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면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3번 합니다. 이 호흡을 하는 동안 저는 제 몸의 어느 부분에서 분노가 느껴지는지, 즉 가슴이 답답한가, 얼굴에 열이 나는 건가요? 이렇게 잠시 멈춰서 몸을 스캔하면 충동적인 반응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생깁니다. 또한 분노의 뿌리를 더 깊이 파헤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종 저는 분노가 두려움, 상처, 불안감 같은 더 취약한 감정을 가리는 부차적인 감정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감정을 인정함으로써 저는 분노를 표출하는 대신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강력한 도구는 나 자신과 분노를 유발하는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연민을 키우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이나 상황을 연민으로 바라보고 그들도 자신의 고통으로 인해 힘들어하거나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분노를 참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저는 분노가 변화하면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화를 내는 대신 분노의 에너지를 단호하고 자비로운 행동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어렵지만 꼭 필요한 대화를 나누거나 불의에 맞서 싸우거나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불보다 더 위험하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제 경험에서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불이 순식간에 번져 엄청난 파괴를 일으키는 것처럼 억제되지 않은 분노는 순식간에 관계, 기회, 내면의 평화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처럼 분노의 에너지도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하면 변화를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가끔 분노를 느끼곤 합니다. 분노를 느끼지 않는 것이
현실적이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노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의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에너지로, 인내와 연민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죠. 분노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드립니다. 스스로에게 인내심을 가지세요. 분노를 관리하는 것은 평생의 연습입니다. 분노의 순간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때마다 내 신경 경로가 강화되어 앞으로 더 능숙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화를 내더라도 자신을 자책하기보다는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세요. 꾸준한 연습과 자기 연민을 통해 분노와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용서와 놓아주기의 미덕. 용서의 길은 제 영적 여정에서 가장 도전적이면서도 보람 있는 측면 중 하나였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분노와 해결되지 않은 상처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면서 그것이 제 성장과 행복을 얼마나 방해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용서에 대해 이해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을 기억합니다. 저는 몇 년 전 저의 신뢰를 배신한 가족에 대해 깊은 분노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 분노는 가족과의 모든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쳤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이 분노를 억누르며 제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제 마음을 독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난히 강렬한 명상 세션 중에 생생한 시각화를 경험했습니다. 무겁고 가시가 많은 짐을 등에 지고 있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각각의 가시는 제가 안고 있는 불만이나 상처를 상징했습니다. 가장 크고 고통스러운 가시는 가족에 대한 저의 분노였습니다. 이 이미지와 함께 앉아 있는 동안 저는 이 짐을 짊어지기로 선택한 사람이 바로 저라는 사실을 놀랍도록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떠났지만 저는 여전히 과거의 행동으로 인해 현재의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용서를 배우는 긴 과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서란 과거의 일을 묵인하거나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원한이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것을 놓아주는 것을 선택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도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피하고 있던 고통을 마주하고 그 고통을 진정으로 느껴야 했죠. 그 상황에서 제 자신의 역할을 점검하고 제 반응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연민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했고, 그들의 행동이 자신의 고통이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음을 인식해야 했습니다. 점차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몇 년 동안 주먹을 꽉 쥐고 있다가 마침내 긴장을 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를 유지하는 데 묶여있던 에너지가 이제 더 긍정적인 방식으로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현재의 경험을 정의하지 않도록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용서를 일상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놓아주는 연습을 합니다. 때로는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내면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놓아버리기로 결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저는 이렇게 매일 용서하는 연습을 하면 원한이 쌓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용서는 집안 청소와 같아서 매일 조금씩 하면
집이 압도적으로 지저분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종종 폭탄을 들고 있다는 비유를 사용하여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거부할 때 폭발로 인해 상처를 입을 위험에 처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용서는 그 폭탄을 조심스럽게 해체하는 것과 같아서 더 자유롭고 평화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용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드립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사소한 성가심을 용서하는 연습을 하고 더 큰 상처를 용서하는 연습을 쌓아보세요. 용서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용서한다는 것은 상처를 준 사람과 화해하거나 다시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용서는 분노의 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용서의 여정을 통해 미움은 미움으로 극복할 수 없고 오직 사랑으로만 극복할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담긴 심오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원한 대신 용서를 선택할 때마다 저는 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사랑을 더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더 자비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